아이의 기질을 좀 알고 사실 나의 기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엄마의 기질, 그쵸? 아빠의 기질을 그렇죠. 말하시는 거. 그것들을 좀 이해하면 얘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겠다 기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TCI라고 해서 이제 기질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이제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돼요. 이런 심리나 뭐 이렇게 아이들도 맞춤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맞춤으로 해야 되죠. 아, 어떤 환경들이 네.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런 평가를 기반으로 이제 치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아이들이 다 아이들 맞춤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 기간도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감기는 그냥 가서 약 먹고 일주일 네. 쉬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이것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네.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노력을 하시면 네.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단기간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6개월? 근데 이제 어느 기간은 막 2년, 3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짧지는 않네요. 그쵸. 그래서 많이 비용에 대한 부담도 네. 있으시고 심리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학원 다니면 이제 성적이라는 아웃풋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언어 치료 같은 거는 이제 아웃풋이 좋아요. 네. 왜냐면 말을 못했던 네. 애가 말을 하고 발음이 안 좋았던 애가 네. 발음이 좋아지고 네. 근데 이 심리는 여기를 다녀서 좋아지는 건지 그냥 시간에 의해서 좋아지는 건지 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거 치료를 뭐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받고 나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의 행동, 아이들의 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 팀장님 마음 네. 보이지 않지만 장 네. 팀장님의 얼굴 표정, 네.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의 이제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막 이렇게 한 달만 해도 일주일만 해도 애가 너무 달라졌다 그러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도대체 뭐가 좋아진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것들은 딱 정확하게 얘기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럼 치료 기간이 그래도 보통 한 6개월, 2, 3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치료하고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치료를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꼭 주의해야 될 사항. 사실은 또 어떤 부모님이 있냐면 아이만 치료실에 이렇게 내려놔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달라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한테 필요한 거죠. 이 아이만 이제 뭔가 치료를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왜 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따뜻한 옷 입혀주고 이제 좋은 음식 먹여주듯이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치료 받을 때 부모님도 같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먼저 네. 치료하고 이제 부모님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어떤 놀이를 했는지도 알 수 있고 또는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양육 코칭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근데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보통 감기를 예를 들면 뭐 일주일치 뭐 3시 약주시고 끝나잖아요. 네. 아이들이 심리치료 뭐 매일 가야 되는 건지 학원처럼 뭐 일주일에 뭐 한 번만 가면 되는 건지 치료 횟수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 치료 횟수도 아까도 맞춤형 치료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 맞춰서 이제 네. 치료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주 2회도 많이 하고요. 주 1회도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주 1회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1회든 주 2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그 시간을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일관되게 이제 가서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아이랑 또 힘들었던 건 무엇인지도 들어보고 이제 그런 점검들이 필요하고 일정하게 이제 치료실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막 일주일 만에 좋았어요 하는 부모님도 계시다 했잖아요. 네. 좋아졌는데 이제 안 가도 돼요. 이렇게 하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병원에서만 이제 10년을 일을 했어요. 네. 근데 병원은 사실 약물 치료도 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약국에서 약을 타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에요. 막 약을 반쪽 잘라서 먹이기도 하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약을 안 먹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항상 상의를 하시고 제가 이제 좋아진 것 같아서 좀 그만두고 싶은데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괜히 민망해서 질문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항상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의한 후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물어보는 게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여기 치료 기간도 꽤 길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비용도 되게 비싸다고. 네, 맞아요.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나라에서 이제 심리 지원 네네. 같은 서비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기준에 따라서 네네. 이제 그 기준에 맞추신 분들에게는 이제 아동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지 뭐 언어가 느린 애들에게는 언어 이제 지원 서비스라든지 또는 부모님을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치료받을 수 있는. 네, 부모님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 성장 뭐 심리 서비스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제일 여쭤보려고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 주민센터에 네. 전화해서 아이들 심리 서비스 네네. 뭐 이런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여기 이제 우리 구에서는 네네. 뭐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것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냐라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지역별로 뭐 지원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나요? 나라 자체에서 네. 일괄로 이제 언어가 느리거나 발달에 문제 있는 아이들은 이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좀 지원을 받을 네.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것들은 조금 특색 있게 한데 보통 거의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꿀팁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질문들 드렸는데 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더 빨리 원장님을 알았다면 조금 더 육아를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드리는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유선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제 마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이라는 게 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에는 사실 좀 힘이 들 때도 있고 이제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빠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아버님들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은 아버님들이 많이 예전과 달라요. 참여하시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건 좀 번외인데 네. 옛날 어르신들이 뭐 아빠가 애기들이랑 놀아줘야 사회성이 발달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뭐 신빙성이 있는 말일까요? 딱 신빙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머님들은 좀 육아에 대해서 특히 첫째 아이에 대해서 불안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초조해 하시고 이제 아버님들은 좀 그런 게 없으시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이제 몸놀이를 많이 해줘요. 네, 몸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은 좀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뛰어놀면서 이제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이제 발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버님들과의 놀이들 그리고 또 아버님들은 이제 작은 문제에 막 어떻게 이러지 않고 괜찮아? 또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뭐 괜찮지 뭐 훌훌 털어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같이 놀아주시면은 우리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원장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 한마디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너무 꽁꽁 싸매지 마시고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아이 심리 문제라는 게 사실 남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기에는 좀 느리고 이러면 굉장히 아이가 못하는 걸 꼭 내가 못해서 내가 양육을 못해서라는 숨기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숨기지 말고 이제는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해내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제가 계속 반성을 하겠는데요. 오늘 물론 지금은 저는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애기들이니까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잘 육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행복한 육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